경기가 7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오느라고 막 데이터가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약간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 대 라치오고요. 일단은 저는 뭐 승패나 여러 가지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볍게 볼게요. 제노아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뭐 바네오스텐이나 뭐 에쿠반 지난 경기가 비슷하게 빠져요. 여기 이제 칼론 서브 공격 자원이나 수비 쪽에 치보라가 또 계속 부상이고, 라치오 같은 경우 이제 펠리페나 라두, 뭐 페드로, 루이스 알베르토 미드필더 쪽이나 이제 공격 쪽 수비 쪽 두루두루 빠지는, 라치오도 지금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거 제노아가 얼마나 좀 지키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언더 쪽을 보긴 하는데 승패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치오도 분명히 이게 앞선 자원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고 수비 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굳이 승패를 제가 이 경기를 어쨌든 접근을 한다면은 햄무랑 무승부 쪽을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면 언더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뭐 2대1로 뭐 라초가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가능성 자체는 그냥 언더 찌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언더만 봤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루크님 고맙습니다. 루크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경기가 일찍부터 있어서 보내주시면 그냥 바로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꿀님이 쪽지 주셨었구나. 저 지금 봤네. 보내드렸고, 두 번째 경기 가면은 브랜트포드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해외 배당을 좀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브랜트포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를 보실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웨스트햄이 역배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됐나? 뭐 어쨌든 거의 뭐 동배당 수준에서 브랜트포드가 약 정배 느낌 이런 걸로 보이는데, 저 분석상으로도 사실 이거는 웨스트햄 찍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경기예요. 일단 부상자 같은 경우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 다실바가 또 닫혀있고, 뭐 카차르, 웨스트햄 오그보나 뭐 사이드 쪽에 쿠팔 요 정도 이렇게 좀 빠져있는데, 뭐 보인이 복귀를 했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 어쨌든 부상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리옹전이랑 이제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트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체력적인 문제. 감독의 특성이 더 드러날 수밖에.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은 스쿼드 데스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뭐 에스턴 빌라나 아니면 뭐 레스터 시티 이런 팀들은 선수들을 좀 팔아 넘기면서 돈을 좀 챙겼어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누구야, 맨시티로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헤어밴딩하네. 그릴리시 팔아 넘기면서 이제 뭐 엄청 많이 땡겨가지고 선수들 막 사가지고 스쿼드 데스가 두꺼운데, 웨스트햄은 당장 지난 시즌에 강등권 싸움하던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진 선수들의 주전 라인업에서의 파워는 있지만 나머지 백업 자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수비 쪽 선수들만 좀 많고 미드나 이제 공격 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모에스 감독 특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과 같은 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1차전 리옹과의 유로파 홈 경기를 비겼잖아요. 2차전이 또 주중에 열리기 때문에 또 그런 체력적인 부담. 근데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리그에서는 사실 챔스 경쟁은 제 생각에 조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솔직히 어떻게 아스날, 토트넘, 뭐 맨유를 제끼고 웨스트햄이 들어갑니까? 좀 힘들고 유로파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로파 순위 자리를 지키고 7위까지 지키고 유로파에 올인을 할 것 같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밑에서 울버햄튼이 바짝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 내지 좀 잡는 사이즈로 웨스트햄이 생각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도 에릭센이 이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에릭센보다도 저는 부상자들이 많았었는데 이반톤이라든가 이런 앞선의 자원들이 복귀하면서 좀 카운터 어택 이런 부분들이 브랜트포드의 이제 시즌 초반의 색깔들이 좀 나오면서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웨스트햄이 그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원정에 사실 강팀한테 말고는 잘 안 져요.
뭐 물을 캐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지는 사이즈는 솔직히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팀, 그러니까 뭐 중위권 내지 뭐 중하위권 팀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원정에서 잡는 사이즈여서 이거를 무앤무를 볼까? 뭐 잡아도 한 점 차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 프렌을 볼까? 솔직히 아직도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프랜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따가 배변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떨어지거나. 뭐 해외는 지금 정배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찍 온 것도 있고, 어쨌든 좀 프랜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느 바는 뭐 굳이 보면 오바 쪽을 봅니다. 역시나 뭐 브렌트포드 역시도 실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골씩은 주고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추가 득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 마찬가지 경기인데 홈 원정만 바뀌었지 사실 브렌트포드 웨스트햄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레스터도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지난 경기 0대0으로 이제 물을 캤고 이제 원정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좀 전에 봤던 브렌트포드는 중위권 언저리 팀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4강이 일주일? 8일인가?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짝 이제 첼시와, 아마 첼시 원정인가? 가가지고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위권 팀이라고. 지난 경기 뭐 아스날 상대로 3대0으로 잡기도 했고, 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당장 리그에서 어쨌든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레스터가 웨스트햄이랑 비교를 아까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레스터는 웨스트햄보다 스쿼드 뎁스가 두꺼워요. 뎁스가. 그러니까 당장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승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싸움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주전 라인업에서 그런 부분이나 동기부여가 없어요. 리그는 지금 애초에 중위권 수준에서 뭐 유로파 싸움이나 이렇게 올라갈 사이즈가 없거든요. 사실 남은 경기 뭐 전승을 하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올인을 할 수 있다. 웨스트햄은 어쨌든 리그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홈이지만 어쨌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자면 브렌트포드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만 동기부여는 없어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4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일주일 뒤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대충 뛰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 조금씩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프렌을 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게 더 찍기는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왜냐면 레스터가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릴 거고, 레스터 같은 경우 리그에서 최근에 뭐 이기는 경기를 많이 했는데 그 경기의 내용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못 이겼어야 됐어요. 경기를 못 했어요, 레스터가. 사실 맨유전은 뭐 삐등삐등하게 했다고 칩니다만 그 전에 뭐 리즈 유나이티드 1대0으로 이긴 거나 뭐 브렌트포드랑 붙었을 때 2대1로 이긴 거나 둘 다 결코 레스터가 좀 잡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었다. 뭐 지지 않았으면 다행인 경기들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승리 DNA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언제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기 자체가. 제가 아스날 경기 말씀드릴 때 비슷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레스터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딱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단단함, 그리고 FA컵을 앞두고서의 이제 경기 감각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일정도 훨씬 좋고, 저는 요게 더 갈만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렇게 보고요. 뭐 부상자는 뭐 레스터 부상자를 말씀 안 드려도 참 은디디나 뭐 버틀랜드, 바디 요런 애들 빠지고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 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올리세 빼고 풀라인업이고요. 다음 경기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네 번째죠.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인데 요거는 나폴리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뭐 우나스나 말퀴, 페타냐, 메레, 디로렌조 말고는 사실 약간 다 대부분 백업 자원들이에요. 뭐 미드필더나 뭐 공격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백업 자원들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가 지금 중원이 망가졌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중원의 선수가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으로 분류되는 보나벤투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루카스 토레이라까지 출전 정지여서 이렇게 되면 뭐 카스토빌리나 던칸,
그리고 한 명이 암라벳 뭐 요런 느낌으로 사실 나올 텐데 그럼 벤치가 없어요. 주전 라인업에서의 좀 안정감도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벤치에서의 어쨌든 교체해줄 자원들도 마땅하지 않다. 나폴리 같은 경우 중원이 확실하게 강하잖아요. 뭐 파비안 루이스도 지금 있고 뭐 네이션 차출에 좀 부상이 있었던 앙귀사나 뭐 덴무나 또 누가 있지 로보트카도 백업이나 이렇게 선발로 나서 좀 잘 싸워주고 있고 중원 라인업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탈란타전에 나폴리 사이드를 본 것도 아탈란타가 분명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할지라도 나폴리가 그거를 뚫고 나올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폴리 프렌 쪽을 강하게 봤던 건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피오렌티나가 중원 싸움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피오렌티나가 어쨌든 그동안 강했던 점은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거든요. 대체로 상대 팀들한테 어느 정도 주동권을 잡고 앞선에서 여러 선수들이 움직여주고 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찬스들을 가져갔는데 저는 요런 팀은 사실 주도권을 잃는다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뭐 블라우비치 있었을 때는 뭐 한두 번 공 넘어가도 골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 애초 찬스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까지 없다. 나폴리다. 우승 경쟁 지금 거의 승점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1, 2, 3위가. 나폴리 승 찍는 게 맞습니다. 오바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 틀리든 말든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면은 이거 오바 찍을 바에 무조건 승 찍는 게 맞아요. 어느 번은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나폴리 승을 볼게요. 저게 불안한 점은 세리에라는 게 불안합니다. 세리에잖아요 여러분들. 마피아 리그라는 게 불안하다. 일단은 사솔로 같은 경우 뭐 두리시치 프라테시 뭐 베라르디는 제가 볼 때는 부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일찍 오느라고 체크를 완벽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체크 뭐 채팅 한번 쳐주시고 아니면은 뭐 일단은 저는 못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탈란타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 데로니 출전 정지, 톨로이 짐시티 수비 쪽에 분명한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뭐 당장에 어쨌든 라이프치히와의 또 홈 경기가 또 남겨져 있고 어쨌든 뭐 데론 톨로이 짐시티 이런 수비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베라디가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프라테시가 빠졌지만 저는 요거는 글쎄요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어느 봐도 3.5고 승패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승부패 확률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33대 33대 33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서 이거 사솔로 프렌 봅니다. 사솔로 프렌 승을 보고요. 자파타가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당장에 저는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물론 리그도 지금 급하긴 한데 유로파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사솔로가 베라디가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프라테시가 지금 또 못 나오는 걸로 보이지만 걔네들이 빠져도 사실 지금 정도의 일정에서 사스올로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뎁스가 얇은 것도 아니고 뭐 베라디 빠지면 뭐 데프레 이런 애들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일정적인 부분이나 뭐 어쨌든 아탈란타가 데론이나 뭐 수비 쪽의 결장자도 충분히 있고 접근한다면 저는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2.5였으면 오바를 받겠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이건 뭐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기는 사실 세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1위 결정전이거든요 거의. 이 경기를 잡는 팀이 뭐 무가 뜨면은 뭐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잡는 팀이 우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얘네들 남은 경기에서 몇 경기나 지겠어요. 거의 전승하는데 승점 6점짜리잖아요. 승점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오바가 물론 정배긴 해요. 맨시티가 정배긴 한데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승부 가능성이 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맨시티 어쨌든 상대 리버풀에다가 뭐 두 팀 다 챔스 일전이 또 남겨져 있고 리버풀이 물론 조금 더 유리하죠. 챔스의 다음 경기 힘을 안 써도 되니까. 맨시티는 당장 AT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배를 찍기도 좀 그렇고 프렌 찍기도 조금 모르고 뭐 반반 사이즈 같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오바도 어쨌든 요런 경기는 사실 지난 1차전에는 좀 이렇게 두 팀이 꽝 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 사이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지지 않는 사이즈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무턱대고 오바를 그냥 딱 물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고 뭐 관전 뺀 느낌 저는 이 경기를 아예 건들진 않았습니다 오늘. 근데
뭐 관전맨 느낌으로 찍는다면 그래도 오바 찍고 이 경기를 보는 게 뭐 조심스럽고 나발이고 어쨌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많다. 언더의 흐름일지라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 왜냐면 한 팀이 이기고 있으면은 다른 팀이 달려들 거거든요. 지면 끝이니까 거의. 지는 순간 거의 뭐 결승전 느낌이잖아요. 선제골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선제골이 좀 늦게 터지면은 푸근하게 언더 가는 거고, 전반이나 뭐 후반 초반 정도에만 그래도 한 골 정도 들어가 준다면 오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바 쪽을 봅니다. 순부님 고맙습니다. 순부님 그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거 이렇게 아이디 쓰시고 뒤에 뭐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한글로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몇 번째 경기였죠?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갈게요. 로마 일반승만 봅니다. 일반승만 보고 일반승은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로마도 어쨌든 일정이 되게 팍팍한 상황에서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출전 정지로 못 나와요. 그리고 수비 쪽에 맨친이나 그렇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같은 경우 결국 로마 중원에 있어서의 좀 패싱의 핵심이거든요. 좌우로 뿌려주고 머시스트 해주고 앞으로 찔러주고 그런 상황에서 출전 정지로 빠지기 때문에 당장에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도 있고 그냥 찍는다면 일반승. 뭐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엘체 대 소시에다드 경기로 바로 넘어와서 엘체 같은 경우 일단 파스토레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약간 뭐 로테이션 자원급, 그리고 보에 핵심 공격수가 또 빠지는 걸로 보이고 호산 또 사이드 쪽 자원 이렇게 빠지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이제 간판 오야르자발이나 뭐 바레네치아 이런 애들이 빠지고, 몬레알이나 카를로스 페레즈, 몬레알은 좀 많이 늙었고, 카를로스 페르난데즈는 어디지? 마요르카인가? 거기 있었을 땐 잘했는데 뭐 팀 옮겨 다니면서 거의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력 외의 느낌이고 사실 뭐 요 정도인데, 저는 요 경기는 언더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야르자발도 못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앞선에서 결국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체도 핵심 공격수 자원이 좀 빠져있고 결국에 역시나 좀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1대0으로 이기거나 뭐 1대1 무가 뜨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가 뜨면 결국 2대1 소시에다드 승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가능성 면에서 이 경기는 결국에는 뭐 일반 승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득점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다. 빠르게 가면요, 순분이 그거 올려주셔야지 제가 그 데이터 표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경기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드 호펜하임인데 이거 못 이기면 안 돼요. 아니요, 바로 하고 끌 것 같습니다. 레미님. 레미님 안 계시면 뭐 이 중에도 탓을 뭐 안 합니다.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못 이기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요런 모멘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거 못 이기면 안 되는 경기고, 일단은 뭐 일정이고 나발이고, 뭐 라이프치히의 폴센 하이다라 빠져있고, 뭐 헨리케나 클로스터만 요런 이제 또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그 순분이 그 메일을 풀로 올려주시면은 필터링이 돼요. 유튜브 자체에서 그 약간 뭐, 왜냐면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악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 이거 골뱅이나 이런 거 쓰지도 마시고 뒤에 이렇게 영어로 적지도 마시고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양식이 있잖아요. 요런 양식으로 아마 쓰셔야지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도 안 나오면은 아이디 이렇게 쳐주시고, 그리고 뭐 그 메일 뒷주소 거기도 이렇게 쳐주시거나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라움, 스코프, 루디, 게이거, 이게 노르트베이트, 불투명 다 빠졌어요 지금. 수비 쪽에 보그트나 삼선이나 이제 수비 쪽 자원까지 볼 수 있는 그릴리치나 미드필더 쪽에 라움, 뭐 루디, 뭐 수비나 미드 쪽에 얘네도 핵심도 빠지고 미드 또 베이거 빠지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후방이 아예 무너졌어요. 전방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도 살짝 그러니까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많이 무너졌고,
최후방도 많이 무너졌다. 이거는 뭐 로테이션 돌려도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순위 경쟁 타이밍에서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오바 쪽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그리고 홈에서 지금 4연무거든요. 리그에서 2연무고요. 전체 뭐 그 유로파 경기까지 따지면 4연무예요. 5연무 없다고 보고요. 없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토리노 대 AC 밀란이고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고 일단 미드필더 쪽에 프레시나 이제 서브 자원으로 전락한 시몬의 자자 그리고 사나브리아 공격 쪽에 그리고 수비 쪽에 지지 요런 애들이 빠지고 밀란은 이제 수비 사이드백에 플로렌지나 뭐 로마그놀리 이런 애들이 지금 빠지는데 글쎄 밀란이 경기력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난 경기도 사실 이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승리를 따내지도 못했었고 3.5바 봅니다. 3.5바 봐요. 당연히 뭐 일반승이 더 좋죠. 네, 3.5바 봐요. 당연히 일반승이 더 좋은데 학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오바를 보는 겁니다. 가능성 면으로 따지면 당연히 일반승을 찍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순분이 안 올라와요, 채팅이 안 올라오거든요. 아마 계속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제 거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그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지금 공지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남겨주시겠어요? 특전사님 또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공지에다 남겨주세요. 자꾸 필터링이 되나 보네. 다른 분들은 나오던데. 어쨌든 요런 경기는 사실 저는 고배당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어쨌든 토리노 원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AC밀란 홈이었으면은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사실 뭐 압박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뭐 밀란 사이드로 볼만도 한데 물론 제가 이거 밀란이 못 이긴다는 소리는 또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반승 1.7이었나? 그쵸? 이거 먹자고 갔다가 된통 당할 수 있는 경기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어디 갔어 회당 1.75네. 이런 경기는 결국 무승부가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햄무 쪽 가능성도 그러니까 결국에 토리노가 AC밀란이 토리노의 압박에 고전할 만한 사이즈예요. 최근에 어쨌든 뭐 약팀을 상대로도 학살하는 그림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토리노 같은 팀을 만난다? 이거 고전할 수밖에 없어. 사이즈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무승부나 뭐 이기더라도 간신히 잡는 이런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저득점 1대0 1대1 이 정도 사이즈 봅니다. 별로 어려운 경기는 아니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바르셀로나고 이 경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포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레반테가 지금 지난 경기 비아렐 상대로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냥 뭐 수비하다가 한 골 박은 게 아니라 그냥 경기력 자체가 비아렐이 밀렸어요.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고 비아렐이 특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뭐 그런 사이즈에서 또 홈 경기거든요. 요 경기는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당장의 유로파의 프랑크푸르트랑 1대1로 비겼고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로테이션을 조금 돌릴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에 학살하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가뜩이나 바르셀로나가 찬스를 많이 놓치잖아요. 앞선에 페란 토레스나 이런 애들이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 찬스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놓칩니다. 경기마다 한 2골씩은 놓치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 골씩은 그런 사이즈여서 저는 진짜로 이거 혹시나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진짜로 저는 바르셀로나 승은 안 갔습니다. 오늘 딱 말씀드리면 안 갔는데 솔직히 안 찍을 수가 없긴 해요.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일단은 승을 보고 다른 선택지를 드리자면 저는 언더 쪽 봅니다. 결국에 어쨌든 볼 소유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레반테가 강등고프 받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바르셀로나가 쉽게 상대의 뭐 파이널 서드나 그러니까 위협지역으로 볼을 배급하기는 어려운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일 정도 타이트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사실
바르셀로나 공만 많이 잡고 있고 경기 시간은 좀 흘러가는 전형적인 좀 저득점 양상인데 기준점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언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뭐 승을 간다 하면 저는 솔직히 따로 뭐 가지 말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진 않아요. 워낙 또 하고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릴게요. 3.5 언더까지도. 뭐 부상자 같은 경우 레반테 같은 경우 좀 카세레스나 수비 쪽에 무스타피 이게 왜 3.5냐면요. 수비 쪽이 좀 많이 빠져요. 여기에 뭐 프루토스 같은 좋은 미드필더 쪽이나 뭐 클레르크 얘도 레프트백이거든요. 얘도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물론 바르셀로나는 뭐 데스트 움티티 요게 뭐 불투명자들 일정 빡빡하니까 뭐 피케 데파이 루크데용 안수파티 세르지 로베르토 싹 다 불투명인데 어쨌든 레반테가 수비 쪽에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3.5를 받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막 크게 막 대승을 하거나 무리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레반테가 또 경기력적으로 그렇게 학살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뭐 1대0, 2대0 아니면은 뭐 2대1 요런 느낌으로 좀 3.5 오버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해외 축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